이번 8번째 편은 전자기 이론에 의해 러더포드의 원자핵주의를 전자가 공전하는 모형의 문제점을 보호가 해결하는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플랑크와 아인슈타인이 제안한 양자 개념이 차츰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데 덴마크의 물리학자 닐스 보어가 전자기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러더포드 원자 모형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양자 개념을 도입합니다. 그리고 수소의 선 스펙트럼 실험 결과인 리드버그식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수소 원자 모형 이론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 이론은 이어진 실험에 의하여 확인되면서 인정받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의 광양자 가정에 의한 광전 효과 실험에 대한 해석은 발표 당시 학계에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1907년 낮은 온도에서 고체 결정의 열 용량 문제를 양자 개념을 적용하여 설명하는 이론을 발표하였고 1909년에 발표된 새로운 실험 결과가 아인슈타인 이론을 뒷받침하였기 때문에 양자 가정은 점차 인정을 받게 됩니다. 덴마크의 물리학자 닐스 보어는 1911년 박사 후 연구 과정을 위하여 영국에 유학을 합니다. 보어는 당초 톰슨의 지도를 받으며 연구를 하지만 별로 만족스러운 연구를 하지 못하였고 맨체스터 대학의 러더포드 연구실로 옮겨 러더포드 원자 모형의 문제를 연구하게 되는데 플랑크와 아인슈타인의 양자 개념이 관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어는 러더포드의 원자핵에 관한 실험 결과는 확실하고 원자 모형이 고전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 해석에서 했던 방식과 유사하게 자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현상을 당시의 이론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이론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원자가 안정하게 존재하는 것은 틀림없기에 고전 이론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개념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자가 핵주의를 공전할 수 있는 안정된 상태가 필요하고 그것이 플랑크와 아인슈타인이 제안한 양자 개념과 플랑크 상수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이러한 가정에 의한 이론을 입증하기 위하여 설명할 수 있는 실험 결과를 찾던 중 독일의 괴팅겐 대학의 물리학자 한센으로부터 7번째 편에서 설명한 수소의 선 스펙트럼과 리드버그식을 알게 됩니다. 보어는 에너지가 높은 상태의 궤도를 공전하는 전자가 낮은 에너지 궤도 상태로 점프하면서 에너지 차이만큼을 빛으로 내보낸다는 발상을 하게 됩니다. 보어는 연구 결과를 1913년 7월, 9월, 11월 3개의 논문 시리즈로 발표합니다. 이 결과는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완벽하게 설명한 연구 결과로서 실험적인 리드버그식의 리드버그 상수를 이론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보어는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을 벗어나는 중요한 두 가지 가정을 합니다. 하나는 전자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궤도만을 에너지를 잃지 않고 계속 회전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궤도는 특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정상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회전하면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빛을 내보내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다른 하나는 전자기 이론에 의한 빛은 전자가 회전하는 동안 발생한다는 것 대신 전자가 궤도 사이를 전이할 때, 즉 옮겨갈 때 빛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전자가 회전할 수 있는 궤도가 정해져 있다는 첫 번째 가정과 함께
높은 에너지 상태의 궤도, 즉 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궤도에서 더 낮은 에너지 상태의 궤도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빛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에너지를 흡수하면 낮은 에너지 상태에서 높은 에너지 상태로 전이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정에 의하면 빛으로 나오는 에너지는 전자가 옮겨가는 두 궤도의 에너지 차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발생하는 빛은 아인슈타인의 양자 에너지로 표현하면 아주 간단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을 나오는 빛의 진동수로 표현하고 지난 편에 설명드렸던 실험적으로 얻은 리드버그 식도 진동수로 표현하면 두 식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 상태의 궤도 에너지를 리드버그 식에 등장하는 정수 n 그리고 리드버그 상수, 플랑크 상수, 빛의 속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n은 1, 2, 3, 4의 양의 정수로 이를 후에 양자수라고 부르고 에너지가 양자화됨을 나타내는 방법이 됩니다. 보호는 이 식에서 실험적으로 얻은 리드버그 상수를 이론적으로 유도합니다. 이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고전 이론과 양자 이론의 관계를 정의하게 됩니다. 궤도 에너지 식을 보면 에너지는 양자수 제곱의 반비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양자수가 커지면 바로 이웃하는 궤도의 에너지와 차이가 줄어들게 되고 n이 무한대가 되면 에너지의 차이가 없어지고 궤도 에너지가 연속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궤도 사이 전위에 의하여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과 전자기 이론에 의하여 전자가 회전하면 빛이 나온다는 것이 같은 의미가 되고 고전적으로 에너지는 연속적이라는 것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호는 양자수가 커지면 양자적 설명이 고전 이론에 의한 설명과 같아진다는 것을 대응 원리라 하여 양자 이론과 고전 이론의 관계를 정의합니다. 이것은 양자수 n이 커져서 무한대에 접근하면 양자 이론의 결과는 고전 이론과 같아진다는 것으로 고전 이론이 양자 이론의 특수한 경우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양자 이론이 고전 이론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보호의 이론은 양자수가 무한대로 커질 때의 궤도 에너지로부터 진동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더포드 모형으로 원자핵 주위를 질량이 m이고 마이너스 2의 전하를 가진 전자가 반지름 r인 궤도를 공전할 때의 에너지를 고전 이론인 뉴턴 역학과 정전기 쿨롱 힘으로부터 계산하여 회전 진동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응 원리에 의하여 계산된 두 진동수를 갖다가 놓으면 리드버그 상수를 전자의 질량과 전하, 플랑크 상수로 표현한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이론적인 값이 실험적으로 구한 값과 거의 일치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고전 이론에 의한 에너지와 보호 이론의 궤도 에너지를 같게 놓으면 전자가 공전할 수 있는 궤도들의 반지름을 양자수에 따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과 가장 가까운 궤도가 양자수가 1일 때이고 이 궤도의 반지름은 0.53 웅스트럼으로 이를 현재 보호 반경이라고 부르는 수소 원자의 반지름입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에서 전자 궤도가 안정할까요? 궤도의 에너지를 고전 이론에 의하여 계산한 결과와 보호 이론에 의하여 얻은 결과를 같게 놓고 약간의 수학적 조작을 하게 되면
가능한 전자 회전의 각 운동량의 값이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눈 값의 양자수를 곱한 식으로 표현됩니다.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눈 값을 h바라고 부르는데 전자가 회전할 수 있는 궤도의 각 운동량은 nh바라는 간단한 식으로 표시되고 이것을 보어의 양자 조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보어의 원자 모형을 정리하면 전자는 각 운동량이 nh바가 되는 궤도만을 안정적으로 공전하게 되는데 여기서 n은 1, 2, 3, 4의 양의 정수로 양자수라고 부르며 n이 1일 때가 가장 에너지가 낮은 안정한 상태이고 n이 증가하면 높은 에너지를 가진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궤도 사이를 전자가 이동할 때 빛이 발생하거나 흡수하게 되고 이때 발생되는 빛이 리드버그 식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 이론이 발표된 직후 1914년에 플랑크와 헤르츠가 보어의 이론을 적용한 실험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앞편에서 설명했던 수소기체를 포함한 방정관 장치와 유사한 실험 장치를 사용하는데 전극 사이의 전압을 증가시키면서 전류를 측정하고 아울러 발생하는 빛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실험 결과는 전압을 증가시킴에 따라 전류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어떤 전압, 즉 문턱 전압에서 전류가 감소를 하고 빛이 나오게 됩니다. 더 전압을 증가시키면 같은 현상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음극에서 나오는 전자는 수소와 충돌을 하게 되는데 전압이 증가하면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여 수소와 충돌하는 에너지가 커지는데 수소 전자의 양자화된 에너지 간의 차이와 일치하게 되면 운동 에너지가 흡수되기 때문에 전류가 감소하고 그 순간 수소 원자의 전자는 높은 궤도로 전이되는데 전자가 다시 낮은 궤도로 돌아가면서 빛을 방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압을 더 높이면 수소 원자의 전자는 더 높은 에너지 궤도로 전이되었다가 낮은 에너지 궤도로 돌아오며 빛을 내게 되고 전압을 계속 올리면 이러한 현상을 반복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프랑크 헤르츠 실험은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 이론을 뒷받침해 주었기에 보어의 모형이 학계에 인정받게 되고 이 업적으로 1922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합니다.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은 아직 현대적인 양자 이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고전적인 이론을 사용하면서 단지 양자 개념을 도입하여 안정한 궤도의 양자 조건을 찾았을 뿐이고 계산을 위하여 고전 이론과 양자 개념 도입을 위한 조건을 위하여 대응 원리를 도입했습니다. 즉 양자 개념을 가정한 고전 이론에 의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편을 요약하면 보어는 러더포드의 회전하는 전자에 대한 양자 개념을 도입하여 양자 조건의 안정한 궤도를 가정하여 궤도 사이의 전위로 리드버그식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을 제안하여 수소 원자 모형을 설명하였고 프랑크 헤르츠 실험에 의하여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이 실험적으로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9번째 편에서는 보어와 함께 여러 학자들이 수소 원자 모형을 확장하여 다른 원자들에게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문제점이 발견되고 결정적인 진전은 없었지만 1920년대 중반 이후 큰 진전을 이루게 하는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